우리나라의 장점이라고 하면 식당을 갔을 때 밑반찬이 나오는 문화가 대표적이죠. 이탈리아에서는 0.3리터 물을 1.1유로 한화 1,600원에 팔고 있고, 독일에서는 물을 달라고 하면 1리터에 6.8유로 9,200원짜리 물 한 병을 내놓습니다. 유럽은 물에 석회질이 섞여 있거나 염소가 섞여 있어 수돗물의 이미지가 매우 안 좋죠. 한국의 아리수와는 반대되는 이미지입니다. 때문에 식당에서 물을 돈을 받고 팔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이 모습을 보고 한국을 매우 패자스러운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국과 한국의 문화 차이로 인해 외국인들이 봤을 때 특이하게 보이는 한국의 문화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식당에서 밥을 먹고 책상에 팁을 놓고 간 적이 있나요? 단 한 번도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외국에서 이런 행동을 했다간 몰상식하다고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 웨이터들의 최저임금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사회입니다. 미국 웨이터의 최저시급은 7.25달러, 하나로 약 9,000원 정도입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고, 뉴욕 같은 경우 웨이터의 최저시급이 2.15달러, 한화로 약 3,000원 정도의 시급이기 때문에 팁으로 수익을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 많은 거죠. 뉴욕의 월세가 500만 원인 실상에서 팁이 없다면 뉴욕에서 살기가 매우 어렵겠죠.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박시시라는 문화가 있는데요. 북아프리카, 중동 지역에 자리한 사회적 규범으로 자선 기부금을 뜻하지만 자기들 스스로 쓸데없는 친절을 베풀고 1에서 2파운드 팁을 요구하는 문화로 변질돼 뻔뻔한 표정을 지으며 팁을 요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외국에는 이런 문화가 있어서 한국의 팁이 없는 문화를 보고 매우 특이하게 본다고 합니다. 도어락 없이 열쇠로만 문을 잠그는 세상, 이제 우리나라에서 상상하기가 어렵죠. 유럽과 미국은 도어락을 쓰지 않습니다. 유럽 숙소를 가보면 공동 현관문 열쇠, 집 열쇠, 방 열쇠 각각 달려있는 열쇠 꾸러미를 받는 경우가 흔한데요. 열쇠를 잃어버린다면 인건비로만 200유로, 한화에 26만원을 지불해야 하는 리스크도 있어요. 그럼에도 이들이 도어락을 쓰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선 서구권의 집은 도로를 향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도어락을 설치하면 누군가 번호를 훔쳐보고 집을 침입할까봐 도어락을 달지 않는다고 해요. 또 유럽의 공동주택의 경우 대부분 소유가 개인이 아닌 회사라고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굳이 추가 비용을 들여 도어락을 달 생각을 하지 않고, 새 입자들은 도어락을 달았다가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비용이 또 들기 때문에 굳이 도어락을 달지 않는다고 합니다. 동양권에서 일본과 대만은 잦은 지진이 발생하는 구역이기 때문에 혹여나 도어락이 오작동할 가능성이 있어 열쇠를 사용하는 문화라고 합니다.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문화가 바로 배달 문화죠. 새벽 1시에도 마라탕을 시켜 먹을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인데요. 2018년 이래로 배달의 민족 실적이 약 6배까지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게 엄청 편리함을 가져다주고 있죠. 사실 외국에서는 이런 배달 비용 때문에 잘 시켜 먹지는 않는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배달 비용을 볼게요. 음식 가격이 48,000원인데 배달비, 서비스 요금, 세금, 배달 기사 팁까지 합쳐서 31,000원이 나오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 같은 경우 배달비 5,000원만 넘어가도 벌벌 떠는데 3만원을 더 내야 된다고 하면은 한국은 참 살기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또 미국은 새벽 늦게까지 배달을 하는 음식점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해 야식을 시켜 먹기 어려운 환경이라 원할 때 싸게 먹는 편리함과는 거리가 멀어 배달을 잘 안 시켜 먹는다고 해요. 한국에는 집집마다 와이파이가 없는 집이 없죠. 게다가 지하철에도 통신사별 와이파이가 달려있다 보니 외국인들은 이보다 편리할 수가 없다고 혀를 내두릅니다. 스타벅스, 투썸 등 카페는 물론이고 개인 카페, 개인 식당, 건물 내 와이파이까지 없는 곳이 없잖아요. 정작 사용하는 우리는 연결이 안 돼 있거나 느려서 답답해하는 경우가 많지만요.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문화가 아주 강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몰랐던 편리함이 있었습니다. 재밌는 게 미국은 와이파이 품질이 하위권이라고 하는 2015년 과거 통계도 있는 걸 보면 우리나라가 이런 면에서 참 편리한 나라가 맞죠. 또 외국은 공용 무료 와이파이 중 일부가 트래픽 암호화를 사용하지 않아 그대로 해커들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문제가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유독 길거리에서 쓰레기통이 없는 나라예요. 이는 국가의 정책 때문인데요. 서울시와 자치구는 쓰레기 무단 투기, 배출량 감소를 위해 길거리 쓰레기통을 줄였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쓰레기통을 늘릴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불편함을 토로하자 가로 쓰레기통 개수를 늘렸지만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죠. 보통 유럽은 50에서 100m마다 길거리 쓰레기통이 하나씩 배치된다고 하는데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여행을 와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어 불편해하는 모습이 예능에서도 보여진 적이 있었죠. 저도 개인적으로 길거리 쓰레기통을 늘리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요즘처럼 더운 여름에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어서 운 좋게 하나를 찾아서 버리는 게 대부분이라 불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한국의 대학생들이 술을 엄청나게 많이 자주 마시죠. 3차까지 가는 경우는 흔히 볼 수 있어요. 직장인들의 회식에서도 빠질 수 없는 게 술이잖아요. 술을 파는 방법에서도 외국과 차이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술을 파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주중 밤 12시가 지나면 모든 상점에서 주류 판매가 금지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술을 먹다 12시가 되고 술이 다 떨어지면 편의점에서 또 사오게 되잖아요. 그런 게 안 되는 거죠. 또 외국은 대부분 가게가 새벽 2시 안쪽으로 마감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5시까지 하는 곳도 흔하게 볼 수 있죠. 이전부터 술을 많이 마셔온 나라이기 때문에 밤 문화가 화려하게 발달해 술을 많이 마시면서 즐길 수 있게끔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외국인이 봤을 때 한국의 특이한 문화를 살펴봤는데요. 우리나라가 외국의 신기한 문화들을 보는 것처럼 그들도 우리를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는 점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재미있는 주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광장이었습니다.